국민연금 덜 내고 많이 받는 묘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론가님, 먼저 네. 이 앞서서 저희 리포트도 그렇고 관련 기사를 보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이제 예. 본인이 생애 주기 동안에 번 소득 대비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기가 생애 소득 평균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예, 우리가 현재는 소득 대체율 45%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나중에 45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타켓을 정한다라는 게 바로 이 소득 대체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예. 딱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은 이 소득 대체율은 45%, 예, 예. 또 보험료율은 9%로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는 분들, 가입자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떼고 있고요. 예. 받게 되는 분들은 45%, 자기가 100만 원 벌었으면 한 국민연금은 이걸 끝까지 다 지켰을 경우에 45만 원 정도를 최대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갈수록 받게 되는 국민연금 액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제 복지부가 제안했던 방안들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일단은 전면 재검토로 결론은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보고가 됐었던 내용을 보면은요. 예, 예. 크게는 세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 안은 뭐였냐면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겁니다. 그 대신 현재 보험료율은 9%, 그러니까 소득의 9%를 떼잖아요. 예, 예. 이것들을 13%까지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방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기존처럼 45%를 쭉 유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좀 있으니까 예. 9%는 너무 작다. 한 12%를 더 올리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안이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오히려 이제 40%로 낮추면서 지금 45%에서 쭉쭉 대신에 15%로 보험료율을 확 올리게 되면 아니 이건 뭐야 더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굉장히 많이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것도 세 번째 안으로 나왔고요. 예. 제가 앞서 3+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은 뭐냐? 예. 일단은 현재 국민연금 체제를 그냥 두되 기초연금 어르신들 이제 25만 원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따로 40만 원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면 예. 기존의 국민연금 플러스 이 기초연금이 합쳐져서 또 하나의 국민 노후 보장, 은퇴 예.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예. 이렇게 크게는 3+1 네 가지의 방안이 올라갔는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서 일단은 발표 자체도 지금 시기가 부산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일단 문 대통령이 반려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동결하거나 더 미루다가 나중에 올려야 하는 건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지적했던 부분은 예. 왜 자꾸만 이렇게 너무나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더 다른 방법에 대한 강구를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료율을 올려야만 그럼 이제 국민들이 더 내면 당연히 기금이 많아지니까 고갈 시점도 늦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 더 머리를 좀 써서 국민들도 만족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라는 아마 그런 지시 차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가 적어도 50%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의 이제 정부의 철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액이 한 3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현재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도 맞잖아요. 내기는 또 엄청 떼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보험료만 올려가지고 해결하려는 그 방식에서 좀 탈피해 보라. 이게 이제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정하기 전에 더 많은 대안들을 제출해 보라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좀 입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우리 평론가님 견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봤던 게 혹시 그 기초연금 부분을 따로 떼서 기초연금을 올리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고 퇴직연금은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이 부분과 한번 연계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 볼 수가 있을까라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예. 말했지만은 또 하나는 예. 현재 이제 보험료율 소득 상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험료의 그 소득 상한 끝이 이제 월 한 470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월급이 많은 분들은 보험료를 더 뭐 내지 못하니까 아하. 일단은 여기에 대한 소득 상한을 좀 끌어올려서 예. 그럼 이제 보험료를 더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은 물론 고소득 가입자분들이 이제 뭐 짐을 좀 지우겠지만 예. 어쨌든 재정은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방법도 좀 많이 비난을 받는 게 그렇게 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 더 많이 낸 분들이 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때 가면은 또 고갈을 가속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소득 상한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 그렇게 묘책이 될 수가 있지 않고 예. 글쎄 뭐 저도 뭐 뚜렷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 하나만을 놓고 보면 글쎄요 뭐 상상력이라든가 입체적 고민은 힘들어 보이고 예. 우리 지금 당국에서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연금 상품들 체제들을 다 합쳐서 총망라하는 그런 통합 방안은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초연금 앞서서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결국엔 나라 돈으로 메우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그 기초연금 확대하는 방안도 또 어떤 비난과 지적을 받느냐.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민연금대로 가면서 현행 25만 원인 기초연금을 이제 40만 원을 확대하게 되면 예. 이게 이제 적어도 플러스 15만 원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매달.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나왔다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벌써 내년 기초연금 예산이 11조 5천억, 뭐 이제 12조 원대다, 11조, 12조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걸 따로 점점 확대를 하게 되는 그러면은 뭐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게도 이게 또 하나의 한이 되게 돼버리니까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불만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도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지금 장애와 비판과 지적이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어서 예. 참 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국민들도 이 재원 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는 아마 않을 텐데 다만 이 형평성 같은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거든요. 공무원 연금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당장에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나도 뭐 국민들 요즘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공정성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문제인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나오는 게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런 직역 연금은 왜 두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하느냐? 그럼 아예 극단적으로는 이 모든 연금을 다 합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연금, 공무원 뭐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데 왜 국민연금 부분은 지급 보장 명문화 규정이 없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급 보장 규정을 넣으라라고 또 이제 지시 내리기도 했었는데 아마 그런 형평성과 공정성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 이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할 때는 아마도 또 하나 큰 벽이 이 다른 직역연금과의 그 형평성과 공정성도 해결을 해야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정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래 계획은 이달 말까지 이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거였는데 일단 일정 맞추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문제는 그 곧 총선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 사회적 합의 입법 과정이 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해 이번에 보고가 안 되면 뭐 연내에는 새로운 제출안은 힘들죠. 왜냐하면 지금 더 입체적으로 사고해라,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에도 더 많은 뭐 연금개혁 특위 뭐 모여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럼 내년 여름에 나온 문제를 놓고선 또 한번 치열하게 또 뭐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말로 가게 되면 이제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게 보험료율을 올리고 더 내라고 한다면 이거 다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는 부담이라는 말이죠. 표를 의식해야 되니까. 그러면 2020년 이후로 국민연금 개혁이 확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이 시간이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어떤 정무적인 이런 생각 말고 일단 국민연금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의 방향과 확정성을 갖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국민연금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